아버지도 남은 인생이 있어. 아버지도 혼자 밥 먹는 게 싫다고, 외롭다고. 민석아, 네 엄마 기일 제사를 아버지 사는 곳에서 하면 어떠냐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아들 민석. 여보세요, 민석아. 아버지, 잘 계시죠? 그럼 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울 때 하는 그 특유의 소리. 아버지, 다음 달이 어머니 기일이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렇지. 작년엔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올해는 아버지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서가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네, 아버지. 그럼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뿐.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이순자, 제 첫 번째 아내의 이름입니다. 26에 만나 66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40년, 가난했던 신혼 시절, 단칸방에서 아들 민석이를 낳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겠죠? 아내는 젖먹이를 안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큰 집 사줄게. 저는 그렇게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판으로 나가고 저녁 9시에 돌아와 밥 먹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손주들 돌봄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 여행도 가고. 제가 퇴직하던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여행 못 갈 것 같아. 병원 침대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투병,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50kg였던 몸무게가 38kg까지 줄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너무 오래 혼자 있지도 말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다시 살아도 돼. 임종 일주일 전 아내가 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밖에 없어. 아내는 그저 슬프게 웃었습니다. 3년 전 가을, 아내가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장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부르는 순간 아무도 대답이 없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늘 이맘때면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밥 금방 돼. 하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밥솥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담아놓은 것들, 여보가 담가놓은 김치, 이제 누가 담그지?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빈 식탁,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밥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여보, 밥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이 되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그런데 상이 너무 작았습니다. 늘 두 사람 것을 차리다가 혼자 것만 차리니까 식탁이 휑하니 비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떴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도 먹어야지. 습관적으로 앞을 보니 빈 의자만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긴 저녁 6시, 늘 이 시간이면 아내가 밥 먹어요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더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드라마 채널, 예능 채널, 영화 채널. 하지만 무엇을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아니야? 저 배우 요즘 잘 나가던데? 그런 소소한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밤 9시의 습관. 밤 9시. 아내는 늘 이 시간에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약 하나, 당뇨약 하나. 여보, 약 먹어야지. 제가 늘 챙겨줬습니다. 그날도 습관적으로 약통을 받습니다. 약이 그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 저는 약통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잠자리,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잤던 그 자리, 옆자리가 너무 넓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자.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이불 뿐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혼자 밥 먹고 TV 보고 또 자고. 아들 민석이가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세요? 먹지, 먹고 말고.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다. 아버지 멀쩡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불편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저녁에 혼자 있는 것도, 밤에 잠드는 것도,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도 바쁘고 자기 가정 있는데 아버지 외롭다고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위험한 순간. 어느 날 저녁,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쿵! 바닥에 넘어져서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으윽!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여보, 여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집에 저 혼자니까. 30분쯤 지나서야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허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더 심하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지? 그 생각을 하니까 무서웠습니다. 냉장고에 김치. 그로부터 2달 뒤 냉장고에 김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담가놓은 김치. 마지막 한 조각을 먹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이 김치도 없구나. 아내의 손맛이 담긴 마지막 음식. 이제는 정말 아내가 해준 음식을 다시는 먹을 수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마트에 가서 김치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담근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산책에서 본 부부. 어느 날 아침 너무 답답해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걸어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알았어, 알았어. 손을 꼭 잡고 걷는 두 사람.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도 늙어서 저렇게 손잡고 산책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해도 아무도 없고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들, 신혼여행 사진, 민석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1년이 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미 없이 어느 날 아침 또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독거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독거노인. 그게 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경로당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식사하는 모습,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경로당 가는 게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혹시 새로운 사람이라고 어색하게 쳐다보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용기를 내서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경로당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첫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몇몇 어르신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셨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이철수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 와봅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앉으시죠. 우리 동네 분이세요? 네, 바로 앞 아파트에 삽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시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봤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 좀 다녀와야지. 일어나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두리번거리는데 화장실 찾으세요? 저쪽이에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죠? 낯설으시죠? 네. 좀 그렇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할머니가 간식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경로당에서 나눠준 건데 저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나눠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영희예요. 여기 자주 와요. 이철수입니다. 철수 씨, 여기 처음이시죠? 처음엔 다들 어색해 하시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여기 안 오면 심심해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30년 됐습니다. 어머,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이 동네에서 25년 살았어요. 이상하게도 영희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 알던 사람처럼 말이 잘 통했습니다. 철수 씨는 가족분들이 조심스럽게 묻는 영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삽니다. 그리고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영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그러셨군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다음 날 저는 다시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 씨, 어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가 오는 걸 반겨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점심시간. 경로당에서는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철수 씨, 여기 앉으세요. 영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씨는 뭐 하셨어요? 직업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30년. 어머,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 영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식당 일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긴 했는데 애 키우고 학비 대려면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이라기보다는 그게 삶이었죠. 철수 씨 말씀처럼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겪었고, 자식 키우느라 자신을 희생했고, 이제는 혼자 남겨진 사람들. 한 달쯤 지났을 때, 경로당에서 어버이날 기념 장기자랑을 준비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같이 노래 하나 할래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저 노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못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정든 배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웃음이 많았습니다. 철수 씨, 박자 틀렸어요. 아, 미안해요. 다시 해볼게요. 하하, 괜찮아요. 저도 자꾸 가사 까먹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장기자랑 당일, 어버이날 당일, 경로당에는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차례가 됐을 때 무대에 올랐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옆에 영희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영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정든 배를 떠나며 눈물로 손을 흔들 때 영희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간에 박자를 틀리기도 하고 가사를 까먹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잘했죠? 네, 영희 씨 덕분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비 오는 날,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집으로 가려는데 우산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철수 씨, 우산 없으세요?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 우산 같이 쓰고 가요. 저희 아파트 같은 방향이잖아요.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평화로운 소리. 이상하게 외롭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 마당에서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와 저는 경로당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은 늘 같이 먹었고, 산책도 함께 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분이 많이 그리우시죠? 네. 가끔 생각나면 마음이 아파요. 영애 씨는요? 저도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철수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경로당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저도요, 영희 씨.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로당을 마치고 영희와 함께 집 앞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네, 우리 저기 벤치에 잠깐 앉아요. 그러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커플이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영희 씨, 네, 철수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영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저는 영희 씨의 남은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철수 씨, 저 젊은 연인들 보세요. 저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영희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저는 이제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줄 사람이 필요할 때잖아요. 남은 30년, 아니 40년. 당신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자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영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녀들 문제도 있고 주변 시선도 걱정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제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게요. 당신에게 부담 주지 않을게요. 오직 당신과 나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희 씨,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즐거울 것 같아요. 아침에 같이 눈 뜨고 저녁에 같이 산책하고 밤에 같이 TV 보고 그런 소박한 일상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잘 늙어갑시다.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영희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네, 철수 씨, 좋아요.
영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저도 철수 씨와 함께 늙고 싶어요. 그날 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석아, 너 시간 좀 있니?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아버지가 재혼하려고 한다. 네. 민석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인데 김영희 씨라고. 좋은 분이야.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 제가 집에 갈게요. 오늘 저녁에. 민석이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왔니?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혼이요? 그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겨우 3년이 아니야. 벌써 3년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도 외로워. 혼자 살기 힘들어. 외로우시면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고맙지만 그건 너희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좋지 않아. 너희도 너희 생활 있고 아이들도 있잖니.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재혼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왜 필요 없니?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도 어머니 잊은 거 아니야.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잊겠니? 하지만 아버지도 살아야 해. 남은 인생이 있어. 남은 인생이요? 그럼 어머니 기일은요? 제사는 누가 지내요? 민석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지내지. 아버지 집에 새엄마가 계시는데요. 어머니 제사를 그 집에서 지낸다고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민석아, 그 부분은 아버지도 고민 많이 했어. 영애 씨하고도 이야기했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기로 했어. 아버지 첫 번째 아내도, 영희 씨 첫 번째 남편도.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아내 죽고 3년 만에 재혼했대 이런 소리 들으실 텐데. 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주변 눈치 보면서 살 나이가 아니야. 이제 남은 인생,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년의 보석상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철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난날과 닮아 있어 마음 한구석이 아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긴 시간들. 그 외로움 속에서 다시 만난 인연. 하지만 자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철수 씨처럼 새로운 행복을 찾고 싶지만 자식의 시선이 두려우신 분, 민석 씨처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새엄마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 그리고 영희 씨처럼 혼자 살다 만난 새로운 인연 앞에서 망설이시는 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이해받고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수 씨처럼 상처받고 민석 씨처럼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씨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들 민석 씨는 결국 아버지의 재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전처의 기일은 어떻게 치러지게 될까요? 2부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 노년의 보석상자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노년의 보석상자가 신이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울림과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